신성진 사장님 한번 나눠주실게요. 저한테 왔나요? 바로 토스. 이 책이 어려운 책이에요. 어려운 책이 많아요. 저도 사실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 책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가게를 하면서 사실 좀 진짜 마케팅 책을 많이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좀 그냥 굵은 꼭지만 좀 이해하고 이제 갔는데, 우선은 가장 107페이지의 첫 번째에 보면은 사람들은 보통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기획한다고 하죠.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네. 근데 그 뒤에 이제 솔루션으로 준 게 두 번째 덩어리에 마케팅은 내 것을 전달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가 조금 이제 우리 PM 사업하고도 접목했을 때 저희가 항상 그냥 저희 사업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원하는 그거를 이제 풀어줬을 때 사실은 그들이 이제 사업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라 이 딱 요 두 줄이 이제 와 닿았고 그 다음에 이제 124페이지에 가보면은 그 워렌 버핏 얘기가 나와요. 가격은 우리가 내는 돈이며 가치는 그것을 통해 얻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다음 단락에 재미있는 것을 돈을 많이 쓰면 신뢰감이 그만큼 커진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마케팅에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고가 전략인데 가장 크게 이제 들어맞았던 게 에르메스였잖아요. 에르메스는 등급을 매겨서 사람들이 그만큼 소비를 해야 그 상품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PM의 전략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되게 PM의 전략들이 곳곳에 사업해 보신 분들이 딱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 PM 이 마케팅 되게 똑똑하다. 이 누가 만들었냐 이 얘기를 정말 사업하신 분들은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했고 이제 125페이지에 또 보면은 진짜처럼 해야 진짜가 된다. 근데 이제 요새 정말 이제 후원 미팅이나 이런 것들을 다닐 때 보면은 그러니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PM을 전달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과연 얼마나 어떤 PM을 전달 받았느냐. 그러면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하면은 과연 내가 어떤 PM을 전달해줘야 그들에게 진짜 PM이 될까? 저는 딱 요 한 줄에서 이제 이런 것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뒷부분은 뭐 읽긴 읽었는데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도 많이 나눠주셨어요. 사실 이제 좋은 내용이 워낙 많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다른 비즈니스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잘 나눠주셨고, 이어서, 우리 김현경 그룹장님. 저희 오늘 뭐 거의 다 늦게 적이셔서, 아, 장려원 사장님도 듣게 적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시구나.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근데 뭐, 이 책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브랜딩 자체가 어려워요. 마케팅 자체가 어렵고, 그래서 이거는 한 번으로 끝낼 수가 없고, 계속 반복하면서 이거를, 진짜 내 안에 깊숙하게 자동적으로 나올 때까지 반복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읽으면서, 요번에 단락도 읽으면서, 아름그룹장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이야기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과거에. 이제 저의 SNS를 보고, 그래도 이제 이렇게 코칭을 해주셨을 때가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방금도 신성진 사장님이 말해주셨던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를 보여주고, 보통은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름그룹장님이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거를 말을 하라 라고 얘기를 하신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이 페이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읽으면서도 그 비슷한 게 나와요. 뭐냐면, 그냥 마냥 즐겁고 웃기고 좋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것도 이 어딘가의 페이지에 나오는데 지금 그걸 못 찾겠는데,
그래서 결론은 많은 것들을 저도 느꼈지만, 잠시만요. 페이지를, 음, 100, 제가 처음에 122페이지에 밑에 줄 보면은 고객의 느낌이 좋다를 넘어서 이 서비스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제 확고부동한 수준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가 된다라는 이 단락을 보고 이건 진짜 완전 PM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대체 불가하잖아요. 그냥 마냥 이거 너무 맛있네? 이거 너무 신기한 애가 아니라 이거 아니면 사업을 만약에 안 하더라도 진짜 이 비타민 영양제 아니면 나는 생활이 너무 불가해. 마약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짜 대체 불가한 PM의 이 비즈니스가 지속할 수 있는 거는 정말로 그 이상 수준의 이게 넘었기 때문에 서비스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고요. 그리고 아까 신성지 사장님 나눠주셨지만 125페이지에 한결같음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당신의 태도와 실력에는 한결같음이 존재해야 되고 진짜처럼 해야 진짜가 된다라는 것도 저희가 현장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 정말 리더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해라. 리더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하고 리더가 된 것처럼 옷도 갖춰서 입고 말도 그렇고 나의 이 모든 외모적인 거나 이런 모든 마인드를 그렇게 나는 리더다. 나는 지금 PT다. SP다. GP다. 라고 생각을 정말 하라라는 것도 이게 좀 이어져서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한결같음이 방향성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사업가적인 태도와 사업가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진짜 리더처럼 행동을 해야 리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페이지를 읽으면서 모든 이 브랜딩이 결국에는 요즘에 진짜 신뢰 정말 많이 얘기하는데 특히 우리 비즈니스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신뢰가 기반이 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진짜 많이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진짜 정보가 너무 넘치잖아요. 정보가 너무 넘치니까 그 정보에서도 몇 페이지냐면 130페이지에 이제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해 거의 완벽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 완전 정보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보면은 이미 소비자들은 많은 정보들을 검색을 하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많은, 이제 이미 PM도 많이 알고 있고, 이미 PM이 좋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효과도 좋고, 흡수가 빠르고, 뭐 PM이 돈이 된대 라고 해서 사업을 또 비즈니스 스폰서를 찾아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 브랜딩을 잘 하고, 내가 이거를 이 비즈니스로 인해서 당신한테 어떤 걸 해줄 수 있는지, 어떻게 내가 좀 교육을 해주고 할 수 있는지도 브랜딩이 이제 이야기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됐는데요. 그 앞 페이지에 보면 129페이지에 결국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결과라는 거예요. 어떤 성과를 만들어 왔냐, 이거를 정말 팩트적으로 궁금해 한다는 거죠. 그걸 근데 이제 우리가 제품을 먹으면 이렇게 효과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해다방을 티업하고 브랜딩하고 할 때도 그냥 해다방으로 살이 빠져요. 해다방으로 뭐 너무 간편한 뭐 다이어트예요. 해독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비포 애프터를 저희가 또 온라인에 마케팅을 하면서 수치적으로도 몇 킬로가 감량이 됐고 몇 킬로가 체지방이 이런 식으로 수치화를 결과로 증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도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적으로 내가 팀을 어떻게 성장을 시키고 있고, 팀을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고, 그리고 나는 어떠한 성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브랜딩이 돼야 된다. 이런 것도 나도 저 또한 이런 것도 많이 활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5페이지에 중간쯤 보면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는 말이 효과적일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정보가 너무 많은 과잉된 시대에서 사람들은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보고 느낀 대로 기억에 저장한다라는 이걸 보고 저는 독일 PM의 STP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데모를 보여주고 와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이게 혈관 청소를 해주고 지방 대사를 해주고 이 말보다는 한 번 보는 거, 직접적으로 이 커피 믹스가 분리가 되면서 내 혈행을 내 몸속에서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봤을 때 많이 기억 속에 저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조건 데모도 여기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좀 느끼면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이제 브랜딩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또 시간이 된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김영경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 PM이 많이 이렇게 조금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이제 부분들이 또 있죠. 뭔가 약간 대체 불가한 그런 제품력이 어쨌든 또 있고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각이 또 났던 것 같고, 이어서 우리 정의주 사장님 나눠주실게요. 전 책을 다 못 읽어가지고 오늘 들으러 들어오긴 했는데 그래요? 다들 마감주는 항상 약간 반복되는 느낌이네요. 네, 우리 김보라 사장님이랑 김지 사장님은 지금 운전 중이셔가지고 조금 하기 어려우신 상황이실 것 같고 듣깨적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게요. 뭐 제가 제일 공부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전 다 읽고 왔어요. 일단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어 퍼스널 브랜딩에도 공식이 있다라는 이 책 자체가 사실 저도 굉장히 뭐 쉽지 않은 책인 것도 맞고 내용도 많고 정말 저도 예전에 읽었을 때도 이렇게 표시를 엄청나게 많이 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사실은 임팩트 있는 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이제 압축해서 말하기가 네, 기억나는 거 한번 그러면은 안전운전 하시라고 제가 그랬는데 한번 해주세요. 좋습니다. 아, 네. 책이 이제 보면서 하면 더, 사실은 저 이 책 읽으면서 그룹장님하고도 통화하긴 했는데 엄청 그 깨달은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그래서 사장님들하고 나누면 좋겠는 내용들을 막 진짜 메모를 엄청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쉽네요. 책이 없으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듣기적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장님들 그 읽은 대목이랑 하면서 조금 생각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좋습니다. 이제 이 파트에서 제가 되게 많이 좀 고민이 많아졌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김영경 그룹장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독일 PM 사업에 대해서 막 계속 우리가 아는 거를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SNS 상에도 이미 독일 PM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엄청 많은데, 그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쨌든 나를 찾아오게끔 해야 되는 게 이 마케팅인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마케팅이.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그럼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찾아올까라는 고민은 늘 다들 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 책에서 굉장히 정답을 되게 또렷하게 알려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단은 내가 타겟으로 잡고 싶은 그 고객층을 특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내가 뭐 파트너로 삼고 어떤 그냥 광범위하게 어떤 불특정 다수에게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특정을 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하고 그럼 그들이 원하는 거, 그럼 내가 특정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이 일을 궁금해도 뭐가 고민이 될지, 어떤 게 어려워서 뭐 어떤 부분에 이끌어주기를 바랄지, 이런 것들을 더 이제 깊게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에 그럼 내가 뭘 잘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 다른 PM하는 사업자들 중에 내가 잘하는 부분, 나의 강점이 뭔지, 그리고 내가 그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이거를 이제 되게 깊게 생각을 해봐야지만 그 고객이 특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 부분이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장점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대목을 읽고 저도 생각이 너무 많아졌고, 사실 내가 그럼 그동안에 쌓아왔던 어떤 그 책에도 보면은 이 하나의 그 분야에서 그 진짜로 전문가가, 제가 정확한 워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그 걸리는 시간이 21년 주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가 저의 전적이 이제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SNS에서나 어떤 블로그에서나 그냥 사람들이 왁싱하면 대한민국에서 왁싱 그럼 김지혜 이게 딱 됐었는데 이 PM에서는 독일 PM 하면 김지혜가 안 되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직업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었나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진짜 새벽 할 거 없이 정말 마케팅에 엄청 신경을 쓰고 내가 했던 그런 모든 그 과정들, 내가 이 분야에서 내가 세상의 탑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 진짜 그 리얼하게 항상 거의 생중계하던 식으로 마케팅을 했었는데 이 PM에 와서는 사실은 그렇게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그냥 이 업에서는 아직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이렇게 좀 나서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직은 내가 이 업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이 정도, 아직 결과를 보여준 게 많이 없으니까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만 내가 할 수 있는 마케팅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김연경 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내가 갈 목표를 그냥 내가 이룬 것처럼 사실은 그렇게 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이제 그 마케팅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거기 막 이렇게 나에 대해서 좀 써보는 그런 칸이 막 있잖아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칸. 거기를 보면서 제가 그, 저도 실제로 제가 원하는 파트너의 상이라든지, 저한테 와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거를 특정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내가 그럼 원래 갖고 있었던 장점이 뭔지를 조금 더 뚜렷하게 조금 파악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는 그 방향은 지금 잡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한 번 봐가지고 될 일은 아니니까 이제 여러 번 좀 책을 다시 반복해서 읽으면서 조금 더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신뢰 부분도 거기도 나오지만 우리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그 업로드가 계속 이루어져야지 사실은 그 성실함 때문에 신뢰가 이어진다라는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막 고개 더해 SNS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게 너무 아주 디폴트로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게 뭐 이제 현장 일이 바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사실 잘 못 올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당장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1년, 2년 이 사람이 진짜 꾸준히 이걸 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자기 타이밍이 됐을 때 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전에 직업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 올린다고 당장 나한테 연락이 오는 건 아닌데 아주 오랫동안 저를 지켜보고 있다가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진짜 이거는 그냥 PM 사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빌드업을 해나가면서 내가 21년 주기를 그 그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주기고 내가 전문가로서 되는 그 과정에 필요한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그렇게 내가 SNS 상에서 퍼스널 브랜딩을 해나가면서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더 많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있는데, 기억나는 건 여기까지예요. 네, 잘 들었습니다. 운전을 하시면서도 얼마나 열정이 지금 폭발인지 완전히 그냥 비즈니스에 초몰입이 돼 있으시구나. 이런 지금 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을 잘 하셔야 될 텐데 약간 이런 약간 걱정이 되면서 지금 들었는데 그래서 김 사장님이 그 본인의 사명 선언처럼 약간 어떤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이다, 이 사업을. 이거를 한번 그 스토리에 써가지고 올리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이 책에 있는 거 진짜 실천을 하셨네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약간 깊은 나의 비즈니스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진짜 이게 발전이 되잖아요. 그 다음 스텝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또 잘 지금 하고 계셔가지고 너무 이제 좋았고요. 그리고 그 후기에서도 지금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어서 지금 이제 책을 보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결국에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07페이지 네 번째 질문. 그럼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부분부터가 우리가 이제 나누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 파트 2 전체 그 큰 제목을 보면 자기소개 문장에 필요한 6가지 질문이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일단 소개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는 자기 PR이 강력하게 상대의 뇌리에 꽂혀야지만 살아남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자기소개 문장에서 6가지 질문이 필요한데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나를 알고 정의하는 부분. 두 번째, 당신의 고객은 그러면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인가요? 그래서 나의 고객을 정의하는 거. 이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그럼 당신 고객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나요?가 세 번째였어요. 그 오늘 이어서 할 부분은 네 번째, 무엇을 해줄 텐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부분에서 저는 그 핵심이 사실은 그 상대에게 107페이지 맨 처음에 나오죠. Why it? Why me? 왜 이 상품이 그에게 필요한가? 그리고 그 상품을 제공하는 자가 왜 나여야만 하는가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어떻게 다르게 그에게 전달할 것이냐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맨 처음에 이제 신성진 사장님께서 108페이지 앞부분 나눠주신 부분 저도 이제 체크해놨었는데 마케팅은 결국 내 것을 전달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이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의 문제 중에서 내가 뭘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게 뾰족하게 제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시대의 유효한 마케팅은 고객이 당신을 파트너로 삼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상대가 나에게 의지할 수 있고 저 사람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라는 거를 반드시 느껴야지만 마케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날 찾아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가? 건강의 문제, 혹은 뭐 추가 소득을 원하는지, 인생을 바꾸고 싶은지, 그가 지금 처해 있는 문제와 내가 제시하는 것이 맞다라고 느끼면 그는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해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110페이지에 나오죠. 무기가 되는 스토리라는 책에서 3가지 방법 제시한대요. 첫 번째, 영웅은 고객이다. 두 번째, 고객이 가진 문제를 정의하라. 세 번째, 고객의 생존 욕구를 이용하라. 이 부분이 나오는데, 첫 번째, 영웅이 고객이다라는 거예요. 영웅이 내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잘해서 이 사업을 얼마나 잘해서 내가 이렇게 되고 있고, 막 이렇게 영웅당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그런 것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의 문제를 해결해줄 계획이 있는 가이드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를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 근데 두 번째, 고객이 가진 문제를 정의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나오는 부분이죠. 고객은 외적인 문제, 외적으로 더 이제 향상되고 싶은 욕구, 내적인 문제, 철학적 문제, 이런 여러 가지의 가이드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오죠. 고객이 표면적으로 호소하는 고민과 실제 내면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고민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실제로는 더 딥한 그 사람 마음 깊숙이 있는 고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근데 고민이 뭐래요, 여기서? 결국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상대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는 뭐 더 건강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더 경제적 능력이 있는 나, 더 우리 가정을 해결할 수 있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 이런 식으로 뭔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과 항상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내가 정의를 해봐야 된다. 세 번째, 112페이지 위쪽에 고객의 생존 욕구를 이용할 것이라고 나와요. 사람은 그래서 생존과 번창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야지만 관심을 보인다는 거예요. 생존과 번창. 내가 생존하는 데 꼭 필요한 제품. 그리고 나의 삶이 번창하는 데 꼭 필요한 어떤 도구.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독일 PM은 둘 다 되죠. 나의 생존에도 굉장히 이게 영향이 있고 내가 번창하는 데도 영향이 있는
그런 이제 욕구의 충족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 112페이지 매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라는 게 나오죠. 이 매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를 보면 맨 아래 부분이 생리적 욕구, 그 다음이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그 이후가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근데 이 욕구의 표가 피라미드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은 가장 아랫 단계가 충족이 돼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아랫 단계 충족이 안 되면 위협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일단은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가 충족이 돼야 소속의 욕구나 존경의 욕구가 생기고 이 네 가지가 다 돼야지만 자아 실현의 이제 욕구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어떤 자아 실현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고객에게 내가 이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계획을 내가 알려줄 때 여기서 시각적으로 뭐 활용을 하고 나오잖아요. 비포 애프터. 해다방 예를 들자면 다이어트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비포 애프터를 보여줘야 되고 그 과정을 보여줘야 되고 에센스를 통해서 그리고 뭐 나의 팀으로 더 극대화시켜서 이제 보여주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쭉쭉쭉 나와 있죠. 나와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고객의 그 경험까지도 다 내가 설계를 해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다라는 건데 제가 조금 나누고 싶은 부분은 124페이지예요. 124페이지에 얼마면 되나요? 그럼 그렇게까지 되는데 그게 얼마면 되냐는 거예요. 중간에 나와요. 고객에게는 심리적 가격 저항선이 있다. 고객들은 항상 이 정도는 내가 쓸 수가 없는데 비싼데 어느 정도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자기만의 합리적 기준이 있다라고 나오죠. 하지만 자신의 존재나 가치를 끌어올리거나 해당 분야의 권위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거나 본인의 건강이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가격 저항선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비싸다고 이게 뭐 BA가 저렴하다고 잘 팔리는 거고 뭐 예를 들어 매니저 퀵스타트가 조금 더 20만 원 더 비싸다고 안 팔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의 가치를 얼마나 보여줬느냐. 이게 너가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상상시켜주고 제대로 인식만 시켜주면은 전혀 비싸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이거잖아요. 130만 원이 그냥 소비자들이 쓰는 제품, 소비만으로 봤을 때는 뭐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내 인생을 바꿔주는 완벽한 도구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너무 저렴하게 그들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돈을 많이 쓰면 그만큼 더 정당하게 스스로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금액을 뭐 만 원, 2만 원, 5만 원 이렇게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대치가 높지 않을 때만 싼 제품이 경쟁력이 되는 거지 실제로는 내가 당당하게 이 정도 제품 당연히 이 정도는 든다라는 거를 당당하게 어필을 하시면 이제 그런 가격 저항선 자체를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나의 몸값도 이제 높여야 되고 그럴수록 가격 저항선에 이제 힘을 잃는다고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159페이지 김연경으로장님 말씀하신 이제 뭐 어떤 당신이 직접 수행해서 한 점 한 점 얻은 검증 가능한 스코어가 결국에 필요하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그만큼 사람들은 이 사람과 내가 함께하면 뭐 내 인생도 바뀔 수 있을 것인가를 그가 과거에 지금 쌓아 올린 여러 가지 스코어로 성과들로 경력으로 수상 내역으로 판단을 이미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알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우리는 나와 있죠. 바로 나의 직급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꾸준히 직급 상승을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제가 여기에다 써놨어요. 승급으로 증명하라. 본인의 스코어를 스스로 높여라. 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 제가 이거 이제 파트너 선생님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에요. 맨 처음엔 내가 명성이 없어요. 당연하죠. 내가 명성이 왜 있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독일 PM에서 이제 막 들어왔는데 명성이 있는 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성이 없지만 나를 믿어주는 내가 신뢰하는 나의 주변 지인이나 나와 함께하는 소비자분들 이런 분들을 이 독일 PM에 잘 이렇게 독일 PM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전달을 하고 이끌어 주면서 그분들이 승급을 하면서 내가 동반 성장을 하면 이미 VP, EVP, PT가 되는 과정 안에서 이미 승급이 다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성과가 다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어느 정도 선까지 성장을 딱 해서 사실은 SNS에서도 이 사람이 지속 성장하고 있네. 계속 뭔가가 되고 있네. 성과를 내고 있네라는 게 보여져야지
지켜보던 사람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나를 검증하고 오기까지는 초반에 나를 믿어준 사람들과 함께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된다. 그게 저는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했던 본인의 비즈니스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말아라는 게 처음에 날 믿어준 사람들을 무조건 담아내서 나의 비즈니스 속도를 만들어내라라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면 이제 굉장히 느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증명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다섯 번째 질문은 고객의 문제가 해결되면 고객의 삶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건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문제 해결을 해서 뭘 달라지게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132페이지에 당신의 상품과 서비스는 무엇인가? 무엇인가라고 나오는데, 고객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플랜과 프로세스를 심플하게 제시하는 것 외에도 문제 해결이 되고 나면 고객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상상하게 하는 것은 당신이 풀어야 할 숙제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 감사한 게 우리는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강력한 회사예요. 왜냐면 우리 이미 제시를 할 수 있는 보상이 스토리텔링으로 너무 많죠. 자동차 보너스, 여행 보너스, 뭐 연금 보너스. 거기다 나의 뭐 인생이 계속적으로 직급이 상승되면서 실제로 버는 돈들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내가 뭔가 누리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또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게 그들에게도 사실은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상상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내가 이제 풀어야 될 숙제라는 거고, 그런 것들을 그래서 굉장히 SNS로 반복 노출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계속 나와 있죠. 그래서 134페이지 나와 있는데 아랫문단, 가장 아랫문단. 이제 우리가 팔아야 할 것은 고객의 꿈과 욕망에 다가가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들의 꿈, 두려움, 위상, 유대감 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어필해야 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한 번에 조금씩 그들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보다 나은 내가 된다는 것을 당신을 통해 얻게 될 감정이지 그 상품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PM이라는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그림을 현장에서 얼마나 생생하게 상상하게끔 내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가 이 사람이 초기 사업자여도 리크루팅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아직 그 위치는 가지 않았지만 난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내가 내 미래 자체를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한테도 그걸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정말 생생하게 판다면 나와 함께하는 팀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이미 초기 사업자라면 저는 제품력도 좀 진하게 느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더 뭐 메가도즈로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처음부터 뭐 무조건 비즈니스로 내가 인생을 바꾸겠어 막 이렇게 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 가족이 아프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로 오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 사실은 그가 어떻게 변할 건지 나한테 확신이 너무 있기 때문에 그게 쭉쭉쭉 내가 말하면서 그가 그냥 상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신선 사장님이 그렇게 막 뷰티 콜라겐이랑 피트니스 드링크 먹으면 얼굴이 반짝인다 막 이러면은 이제 믿잖아요. 믿고 먹잖아요. 그게 자꾸 저도 모르게 이렇게 홀리는 거죠. 어우, 그 진짜 그렇게 되는구나. 내가 체험해보고 그거를 생생하게 전달을 하니까 그 미래를 파는 거예요. 유리알 피부가 되는 그 미래를 상상하게 해줘서 지금 파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가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내 경험이 많지 않으면 내 고객의 경험, 내 파트너의 경험, 이런 거를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사업 전개를 빠르게 해나가다 보면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체험하고 그거를 잘 전달할 수 또 있는 사람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거를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할 수 있느냐. 요런 게 중요한데, 142페이지. 그러나 고객이 누리게 될 혜택을 논하기 이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있대요. 고객이 누리게 될 혜택?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 전에 선행돼야 하는 것은 고객이 나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고객이 나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게 하는 것. 란체스터의 마케팅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는 거예요. 뭐 어떤 법칙이냐면 매출은 만나고 접촉하는 횟수에 비례한다. 저는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PT 가려면 어떻게 해요? EVP 가려면 어떻게 해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3건씩 미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3건씩이라고 목표를 잡으면 아무리 못해도 2건씩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게 내 직대건 후원이건 뭐건 상관없이.
사실은 그래서 많이 만나고 많이 행동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거에 비례해서 결과는 굉장히 점프업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나오죠. 호감을 얻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만남을 이어가야 한다. 그냥 이 사람도 어쨌든지 간에 사업을 진행한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브랜딩 회사를 가지고 이 사람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 아니에요. 독일 PM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브랜딩 회사의 고객을 유치하고 그 고객이 또 다른 소개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정말 그 사업이라는 걸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객의 호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 고객이 나에게 호감을 얻을 때까지 제가 김혜경 그룹장님네 샵에 맨날 갔잖아요. 매달 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만남을 이어가야지 이 세 번째 단계의 과정이 거쳐져야 된다. 첫 번째, 구세 단계. 뭐냐면 내가 먼저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먼저 그 상대를 좋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매번 반복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장점을 찾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배려의 단계. 먼저 호감을 보이면 상대방도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 내가 이미 좋아하면 그 사람도 그 감정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쵸? 나 좋다는 사람 뭐 싫은 사람 뭐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베스트의 단계. 상대방으로부터 이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이 베스트의 단계까지 가게 되면 그는 나를 신뢰하고 같이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조 지라드. 조 지라드. 12년 연속 세계 기네스북에 오른 자동차 판매원. 근데 이 사람이 15년간 13,001대의 차를 팔았대요. 그래서 저는 또 계산을 해봤죠. 그럼 한 달에 얼마씩 판 걸까? 72대씩 팔았더라고요. 그럼 하루에 얼마씩 판 거예요? 매일매일 2.4대씩 판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에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루에 차를 2.4대씩 팔 수 있어요? 그 정도 되니까 기네스북 올라가는 거예요. 약간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 수치는 이렇게 저도 생각은 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의 그 마인드 자체가 한 명의 고객을 250명처럼 대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수많은 자동차를 판매 사원들이 있지만 끊임없이 고객들에게 손편지를 써서 자신의 존재를 인지시켰다라고 그러죠. 자기의 존재 자체를 각인을 계속 시킨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물론 손편지도 감동을 줄 수는 있지만 손편지처럼 나를 끊임없이 기억나고 각인하게 하는 게 SNS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SNS로 나를 많이 볼 수 있게끔 나라는 브랜드 자체가 은은하게 보여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보여지게끔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손편지도 사실은 이런 것도 굉장히 또 임팩트가 있는 이제 방법이기는 할 것 같아요. 지금같이 SNS가 오히려 성행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144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리더십의 열쇠. 아니, 유일한 열쇠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리더십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스토리를 반복해서 노출해라. 이게 이제 다섯 번째였고요. 여섯 번째 질문 이어서 바로 해볼게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신의 약속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약속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제안을 하고 밝히라는 거예요. 당신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래서 150페이지. 당신의 약속은 명문화되어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사람들은 당신의 제품이 아니라 당신이 제품이 자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구매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케팅 시작 전에 아래 세 문장 먼저 결정하래요. 나의 제품은 모모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나는 모모를 원하는 사람에게 집중할 것이다. 내가 만드는 제품을 쓰면 모모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 혹시 뭐라고 쓰셨나요? 써보신 분 계세요? 우리 김혜경 골장 여기 뭐라고 혹시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세요? 나의 제품은 뭐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뭐라고 썼냐면 나의 제품은 자유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썼어요. 성공이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냥 뭐 경제적 성공 뭐 그 이상으로 더 큰 성공이 저는 진짜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믿는 사람 그런 삶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을 난 돕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약속을 공개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떤 뱉어낸 말을 지키려고 하는 원초적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약속을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유럽 여행 가는 게 내 목표야. 그것도 공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내 자신과 지키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 선언 효과라고 나오죠. 공식적인 효과. 그래서 내가 선언을 해야 된다. 공식적인 약속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153페이지 아래에서 이제 두 번째 단락.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어딘가로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 결국에는 나를 항상 어딘가로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적지가 이곳이라고 이야기해주고 목적지로 가게끔 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준다면 사람들이 분명히 나를 찾아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이끌어준다라면 나라는 브랜드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래서 그런 엔딩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선명해야 한다. 라는 이제 이야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6가지 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파트 3를 들어가면 이제 자기소개 문장을 만드는 5번의 워크숍이 나와요. 내 자기소개 문장을 만드는 5번의 워크숍 중 오늘 이제 두 가지를 할 텐데 첫 번째 워크숍. as is 진단이라고 나와 있죠. 현재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 개인 브랜드의 인지도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라고 체크리스트가 나와요. 164페이지에. 개인 브랜드 인지도 테스트를 딱 해보면은 나의 브랜드가 어디에 있나,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가 어느 정도로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체크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요거는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뭐 책도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과거에 썼던 것보다 훨씬 이제 점수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브랜드 점수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래서 169페이지 맨 위에 나오죠.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곧 나다. 당신의 걸작은 무엇인가? 결과물은 나를 증명하는 포트폴리오에 해당된다. 내가 이뤄낸 그 무엇이 곧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물, 그것을 통해서만 당신이 완성된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170페이지 맨 위에 있거든요. 당신이 현재 있는 곳을 일단 알아야 되고, 그 이후에 당신이 한 점 한 점 쌓아 올린 스코어가 바로 당신이 된다. 개인 브랜드를 만들겠다라고 소리 높여 외친 공약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자타공인의 결과물을 통해서만 당신이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 내가 해낸 결과물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SNS 상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노출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아까 김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간이 바로 즉각적으로 되는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현재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그걸 성장하고 있는 거를 노출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173페이지 이제 아랫부분에 나와요. 온전히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포트폴리오 인생이라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기까지 7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21년 주기죠. 174페이지. 이제 이거는 이제 조현심 대표 이분의 이제 생각인 건데 174페이지 예술가들의 전성기는 21년 주기로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주기가 뭐냐? 7년을 서서히 올라가고 그다음에 7년을 유지한 뒤에 7년을 서서히 내려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재능으로 21년의 주기로 전성기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소름 돋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7년 하고 독일 PM을 만났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전성기를 지금 굉장히 살아가고 있는 느낌이고. 근데 사실 7년 정도 하면은 그 분야에 저는 그래서 전문가라고 인식이 되더라고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떤 사람 만났을 때 뷰티샵 하고 있대요. 뭐 3년 했대요. 그러면 아직은 여기서 꿈이 굉장히 많고 막 많이 하고 있겠구나. 어떤 업을 시작했대요. 이제 막 오픈했다? 그러면 사실은 거기서의 목표나 그런 게 굉장히 크고 한계나 이런 걸 아직 경험해 본 적 없고 그리고 이제 서서히 쌓아 올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그 업에 대한 그 관심도가 높겠죠. 뭔가 제안보다는. 근데 어느 정도 그렇게 하고 나서, 서서히 하고 나서 본인의 어느 정도의 끝점에 섰을 때, 전문가가 됐을 때 느껴지는 그런 한계들을 느끼신 분들은 사실은 그런 거에 변화를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럴 때 저는 그런 분들과 이런 비즈니스 소통할 때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왜냐면 독일 PM이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제한이 없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런 나의 어떠한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게 이 7년의 주기로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PM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또 말씀드리지만 속도가 굉장히 이제 좀 빠른 편이다. 왜냐면 제품이 그만큼 많은 일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의 속도를 조금 더 이것보다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주 빠르게 올리면 한 절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아주 높은 목표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이제 커리어 곡선으로 이렇게 쭉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커리어 곡선을 지금 내가 이제 PM을 하고 계시다면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의 그 7년이 사실 어떻게 보냐면 뭐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내가 완전히 전문가가 되기까지 1만 시간의 법칙이 걸리는데, 그럼 남들이 만약에 뭐 일주일에 뭐 3번의 STP를 해? 그럼 나 일주일에 10번을 하겠어. 20번을 하겠어. 이렇게 속도를 훨씬 더 많이 내면은 양에서 질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전문가가 되는 시간 단축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해 나간 사람들이 이거를 당겨서 사실은 그 결과를 맞이하는 거고. 그래서 177페이지 맨 아래 나오잖아요. 그저 막연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만으로는 절대 직업을 만들 수도, 전성기를 누릴 수도 없다. 그냥 되는 일은 없다. 미래 직업은 지식을 토대로 선택해야 하며 시간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그냥 나 성공하고 싶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해낼 거고 그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하면서 그거를 단축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이제 그게 나에게 온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워크숍이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워크숍 179페이지 투비 설정 미래 나는 어떤 분야에 머물 것인가 라고 나와 있는 게 이제 개인 브랜드 영향력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인 브랜드 인지도 테스트는 온 오프라인에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뭐 이런 체크리스트라면 개인 브랜드 영향력 테스트는 나의 브랜드와 관련해서 경제적인 영향력을 어느 정도로 발휘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거래요. 나의 경제적 영향력. 그래서 여기서도 뭐 시간과 진입, 욕구, 통제, 규모 이 5가지의 브랜드 영향력 개수 체크하기가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떠한 4가지 욕구, 누구의 욕구에 반응하는가, 그러니까 상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그거에 따라 브랜드 영향을 가진다. 우리는 이건 너무 맞죠. 우리는 상대가 정말 상대의 그런 건강의 욕구서부터 사실은 뭐 사업적으로 펼쳐지는 그런 모든 욕구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충족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개인이 오너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니까 그 상대의 욕구에 굉장히 크게 반응하는 업이라고 볼 수 있고, 진입장벽은 좀 낮은 편이죠. 근데 낮은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뭐가 필요하대요? 181페이지 위에 탁월함이 필요하다. 진입장벽이 낮아서 많이들 들어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이 탁월함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누가 통제를 하는가? 이런 통제를 내가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거고, 이제 네 번째, 규모는 충분한가? 웰리스. 저는 규모 자체가 웰리스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커지는 시장. 그래서 이 사업의 힘은 규모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 PM 사업으로 나의 규모를 어디까지 늘려나갈 수 있는 것인가. 이미 사실은 증명이 됐어요. 사업은 데이터기 때문에 독일 PM 자체가 한국에서 사실은 수입액 1위잖아요. 거기다가 웰리스 시장은 계속적으로 지속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규모는 너무너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시간을 분리할 수 있는가. 결국에 내가 없어도 이 사업이 돌아갈 만큼 시스템 소득, 자동화, 체계가 잡혀있는 시스템 소득 벌 수 있는가라는 것까지 나와요. 여기 시간을 분리할 수 있는가. 너무 분리할 수 있는 일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5가지 부분에 굉장히 충족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186페이지, 186페이지. 여기서 이 부분 되게 조금,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성격이 다른 두 사람이 있대요. A의 성격은 똑똑하다, 근면하다, 충동적이다, 비판적이다, 고집이 세다, 질투심이 강하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B의 성격은 질투심이 강하다, 고집이 세다, 비판적이다, 충동적이다, 근면하다, 똑똑하다. 어때요? 누가 성격이 더 좋아 보여요? A가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나열된 단어들을 그냥 반대로 썼을 뿐인 거예요. 똑같은 성격이라는 거예요. A와 B가.
근데 이 186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죠. 왜 근데 이렇게 느껴지는 것일까? 손자병법에 그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손자병법에.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 기선을 어떻게 제압하냐? 싸움의 초반부터 확실하게 기선을 제압하고 시작하면 상대는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 쉽게 위축이 된다. 그래서 결국 기선을 제압한다는 것은 첫인상이 좋다라는 것이고 원샷 마케팅이 성공했다는 말이래요. 결국에는 미국의 심리학자 이렇게 말한다잖아요. 모든 인간관계 첫인상으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내가 첫인상을 어떠한 임팩트가 남게 그에게 줄 것인가. 그래서 내가 사업가로 보이고 싶다면 그런 사업가적인 모습으로 기선을 제압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SNS 상에서도 내가 뭔가 상대가 나에 대해서 상상해 볼 수 있게. 이 사람 이런 사람인가 봐 라고 뭔가 기선이 제압되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나에게 그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첫 인상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 이제 조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189페이지 맨 아래 결국 마케팅은 제품이 아니라 인식의 싸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품은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독일 PM이라는 제품은 어차피 똑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인식하게 만드느냐. 나로부터. 응. 저게 그냥 뭐 한낱 다단계 회사 같아. 이렇게 보이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 저 사람 저렇게 인생이 바뀌어 나가고 있네? 인생을 바꿔 나가는 도구로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어떻게 인식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최초나 최고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191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어요. 당신이 주로 해야 하는 이야기. 여기 꼭 체크를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그래서 SNS의 주력 분야를 찾아서 이거를 말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SNS 뭐 올려야 돼요? 이거를 올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당신의 경력, 사업을 하는 목적, 당신의 비전,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실제 했던 경험을 통해 당신의 강점이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내 자랑을 해 민망하게 막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만나면 나는 이런 강점이 있으니까 당신이 어떤 게 나아질 거야. 나는 이런 경험까지 해봤어. 이런 것들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강점. 세 번째, 경쟁자와 차별화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된다. 수많은 PM 사업자 중에 왜 나를 선택해야 되는지. 내 장점 사실 내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심해보고 그 차별화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고 써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기가 잘하는 거를 더 잘하는 게 보여지는 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엊그저께 우리 신성진 사장님이랑 미팅할 때도 제가 본인이 잘하는 거를 잘 드러나 보이는 것만큼 강력한 게 없는 것 같다. 그 제품에 워낙 박사님이니까 그쪽에선 내가 끝판왕이야. 나를 오면 돼. 나한테 오면 돼. 그냥 이런 느낌 보여주면 그냥 사업이 더 훨씬 더 잘 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고 내가 그게 나를 차별화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드러나게끔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저도 그래서 인스타를 여전히 그걸 해놓는 거예요. 화학을 전공한 제약회사 연구원 출신이고, 뭐 이런 것들 써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의 뭐 경력. 처음에는 저도 그런 경력이 없었지만 그거 계속 업데이트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에이펙 리더 미팅을 내가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이제 보여준 거고, 뭐 한국 최초로 1위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가 이제 차별화돼 있는 점을 하나라도 찾아서 내가 그거를 지속적으로 쓰면서 이제 올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핵심 가치를 드러낸다. 나의 핵심 가치. 나의 핵심 가치관. 이런 것들, 뭐, 팀과 함께 성장하는 건지, 뭔가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건지, 나는 후원 중심의 리더인지, 뭐,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나는 온라인이 강한다든지, 어, 뭐, 나는 소통을 잘 한다든지, 뭔가 나의 강점이 있어요. 그런 것들과 핵심 가치, 내가 생각하는 핵심 가치, 그리고 일관되게 행동하고 가치에 기초한 결정이라는 거 알려야 되고 일관되게 계속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은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지지하니까. 그래서 일관된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꾸준하게 말한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 세팅하고 지속 반복한다. 그래서 왜 나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필요한가? 그들이 왜 나여야만 하는가? 이거를 생각을 하셔서 왜 다른 사람이 아니고 굳이 나여야만 하는가를 그거를 어필을 하시면 됩니다.
응, 그걸 어필하시면 돼요. 우리 조혜락 사장님 같은 경우도 난 한 분야에서 이미 정점을 찍은 사람. 나는 예술적으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몰입을 했던 사람이고 난 그 몰입을 하는 힘이 있다. 이런 것들 내가 뭔가 내 강점으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 장려원 사장님 같은 경우도 내가 이미 해다방 1등 수상자야? 그런 거 어필 다 해야 된다라는 거야. 해다방 나는 해독 다이어트방. 10,000명이 참가한 해독 다이어트방에서 나는 10,000명으로 이미 입증된 해다방에서 나는 1위 수상자 출신이고 지금 해독 다이어트방에 뭔가 그런 운영진으로도 있고 이렇게 내가 지금 하나하나 업그레이드 하는 나의 어떠한 경력, 이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이 날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 여기서 브랜드 바구니를 설정하라고 하는데 브랜드 바구니는 우리는 뭐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독일 PM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의 뭐 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책인 것 같고 나의 고객들에 대해서도 고심해 보게 하는 이제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나에게 와. 이런 마케팅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이런 게 나와 맞는 사람은 나에게 와. 이런 마케팅을 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책을 이제 지속적으로 읽다 보면 더 그게 정리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쉽지 않은 책이지만 또 뭐 내가 이제 많이 읽지 못하더라도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나의 SNS 방향성을 찾아 나가시면서 충분히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책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챕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